안녕하세요. 짱슌 수학의 짱이지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요. 자, 계속해서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우리 경우의 수와 확률 중에 첫 번째 경우의 수, 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한 이해를 해봤고요. 두 번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먼저 개념 이해부터 탄탄하게 우리만의 4단계 학습법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인드맵을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소개했었죠. 선생님이 매 개념 시간마다 보여줄 거니 우리 친구들은 각각의 전체적인 흐름들 계속해서 눈으로 익혀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 친구들이 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들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이 개념 탄탄하게 다져줄 거고요. 자, 오늘의 또 진중이와 가희를 만나면서 오늘은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난대요. 자, 현장 체험 학습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단계 이해부터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 이해, 우리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만 쏙쏙 좀 골라서 놨거든요. 자,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문장들 파악하시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 현장 체험 학습 장소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의 가짓수를 물었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뭘 생각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떠올려지니 얘들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험, 그 다음에 크게는 자연탐험을 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우리 요거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적용 해결 단계에 들어가 보면요. 선택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은 어쨌거나 문화체험, 그 다음에 자연탐험 중 문화체험과 자연탐험. 자, 이 중에서 단 한 곳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단 한 곳만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까 있었던 그 윗부분에 있었던 문장들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내시면 되고, 생각해보자. 문화체험에는 어떻게 있었지? 어떤 게 있었죠? 그대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독서 문화체험, 중국 문화체험, 게임 문화체험, 전통 문화체험이 있었고요. 또 누구 있었습니까? 자, 자연탐험에서는 3가지. 곤충탐험, 해저탐험, 암석탐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얘가 어떤 것인지라는 것보다는 나는 이 중에 몇 개를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떠올려보자. 자,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문화체험 4가지. 자연탐험 3가지. 그럼 어떻게? 총 몇 가지 중에 나는 하나 선택할 수 있어? 그렇지. 7가지였잖아. 그 중에 나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파악해 줄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3, 그래서 7, 총 몇 가지이다? 7가지이다. 라는 거 정리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4단계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선생님이랑 이 문장을 읽어 나가시면서 앞에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단계들 떠올려가면서 적용 해결했잖아. 그치? 자, 4단계. 4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저장해야 될 부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콱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 그 다음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정리를 했다면 이때 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방금도 우리 살펴봤겠지만
문화체험 4가지와 자연탐험 3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해줬죠. 총 나는 7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 M과 N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따른 표현으로 즉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M과 N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떨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각각의 경우의 수가 m가지와 n가지였다면 2가지를 어떻게 한다? 더해줍니다. 라는 거 포인트 짚어주시면 되고요. 그때에 우리가 또는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합니다. 라는 거 머릿속으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먼저 이해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화체험 중에 어쨌거나 이 4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한다면 자연탐험을 선택할 수 있어? 없잖아. 이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내가 자연탐험 중에 1가지를 선택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문화체험 중에 1가지 절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 동시라는 의미 하나, 둘, 셋, 땅! 시간적인 동시의 의미가 아닌 둘 중에 나는 어쨌거나 1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동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차근차근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신용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외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절대로 아니다. 문장들을 파악하시고 문제들을 파악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시고 의미를 파악하신 다음에 자, 그들을 더해 주셔야지 이게 합의 법칙이야 또는이라는 말이 나왔어 라고 외워서 풀지는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M가지, N가지를 더합니다. 라는 거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각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자, 중간에 연결어가요. 뭐뭐이거나 또는 이라는 이러한 문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두 사건이 즉 더해서 그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정리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우리 개념도 다 저장했겠다. 하나하나 의미들, 즉 개념 스마트 부분으로 조금 우리 궁금했던 부분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방금 살짝은 언급을 해줬는데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쭉 풀어서 해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경우를 살펴보면요. 현장 체험 학습 중 내가 문화체험과 자연탐험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었잖아. 2개를 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 중에 나는 1가지만 선택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처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고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또는 이거나 라는 말이 나오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 익혀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 문제, 질문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모든 경우를 나열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예스입니다. 자,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까? 구할 수 있는지.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때 자, 이 중에 내가 한 장을 뽑을 때 1에서부터 상상을 하세요. 20까지 적힌 카드가 있어.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한 장을 싹 뽑을 거야. 그죠? 뽑았어요. 자, 그럴 때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단계 풉니다.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즉 첫 번째 이해 단계죠. 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갈게요. 4의 배수, 7의 배수는 도대체 어떤 수이지?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떠올려 봤고요. 그렇다면 적용하고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4의 배수는 이러한 수들이 있네요. 누구 있습니까? 4 있고요. 그 다음에 8, 12, 16, 20. 많지만 우리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였다라고 했으니 20장의 카드에서 나올 수 있는 4의 배수는 다 적어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셨죠? 그럼 어떻게? 5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어서 7의 배수는 어떻게 되는 거니? 7도 있고 14도 있고 21은 안 되겠죠? 그러니 이때의 경우의 수는 2. 자,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내가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각각 2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라고 했잖아. 그지? 한 장을 뽑을 때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다라고 했으니 4의 배수 나오면 4의 배수 나오는 거잖아. 7의 배수 나오면 7의 배수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 이때 각각의 경우의 수인 5와 1을 더하셔서 7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싹 더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아닌가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아닌가요? 자, 이때는 NO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합이 얘들아 3 또는 10인 경우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눈의 합이 3 또는 10인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눈의 수의 합이 3, 10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었지? 어떤 것들이 있었지? 직접 적용 해결 단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의 수의 합이 3이다 라고 했어요. 얘들아,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그래서 그의 눈의 수의 합이 3이 나오셔야 돼.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1이 나왔다면 2가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라는 눈이 나왔다면 당연히 1이라는 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합해서 3이 되시겠죠. 되셨어요? 이때는 몇 가지인지 여러분들 그쵸? 예상 가능하시죠? 요거 한 가지, 요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치? 자, 이어서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는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돼? 1 더하기 9도 10이 되겠지만 지금은 주사위 눈의 수는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그죠? 자,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딱 던져가지고 10이 된다라고 했을 때 던집니다. 10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니? 그치? 자,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4가 나왔다면 그 다음엔 6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 5가 나왔다면 다음 5가 나오셔야지만 합해서 10이 되시겠죠? 6이 나왔을 때 4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7이랑 3도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7 나올 수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모두 몇 가지였어? 이때는 세 가지였잖아요. 자, 이때 두 가지와 그 다음에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는 지금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10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3이 나오면 3이 나온 거야. 10이 나오면 10이 나온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 요거 해석해 주시고요. 자, 두 가지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합해 주는 거죠. 그래서 5가지가 됩니다.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두 사건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에 집중하시고 우리 이렇게 두 눈의 즉 합이 3이면서 10일 수는 없으니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거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되셨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답해 보도록 할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항상 n 플러스 n으로 구하나요? 항상 이렇게만 구하나요? 이 대답은 no. 자, 항상 이렇게만 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내가 던질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해야 하며 우리는 2의 배수의 눈과 3의 배수의 눈이 어떤 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적용 해결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의 배수는 누가 있죠? 2도 있고요. 4도 있고요. 6도 있습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요.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됩니다. 3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고요. 자, 3의 배수는 또 누구 있습니까? 3이 있고요. 6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2가지. 자, 그러면 이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2의 배수는 2랑 4랑 6이 있었어요. 3의 배수는 3이랑 6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내가 3 더하기 2를 딱 나타내려고 했더니 누가 보여 눈에? 요 녀석은 지금 2의 배수이면서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자 보도록 할게요. 6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우리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씩 적어볼게요. 2랑 4랑 자 순서대로 적는 게 좋겠다. 그치? 2랑 3, 그 다음에 4, 6 이렇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경우의 수는 모두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중복되어 있는 그때 우리가 경우가 있을 때는 중복된 사건은 한 번만 세도록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식의 이름 어떻게 우리가 나타냈습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야. 또는 나왔다고 무조건 더해가지고 탁 쓰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의 6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빼줬습니다라는 것 기억해 주도록 하자. 그럼 여기서도 OI 챙겨보도록 할게요. 2의 배수와 우리는 즉 3의 배수의 공배수인 6의 배수는 중복됨으로 이를 빼줬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도록 하자.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 만나면서 개념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친구들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 선생님이 퀴즈 들어갑니다.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의 사건 A, B가 이러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M가지, N가지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기호를 알맞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그러니 M과 N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몇 번? 1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케이 우리 친구들 정답까지 맞춰냈고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있게 선생님이랑 쉽게 다음의 개념들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